사람의 의지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매일 아침 다이어트를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치킨을 주문하고 새해에 금연을 결심하지만 스트레스만 받으면 담배를 찾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2800년 전 호메로스가 들려준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는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인 이타케로 돌아가던 영웅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마주친 위험한 상황이죠. 그들 앞에는 세이렌들이 살고 있는 신비로운 섬이 나타났습니다. 세이렌이라는 존재들은 반은 여인이고 반은 새의 모습을 한 괴물들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선원들을 유혹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노래가 단순히 아름다운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이렌들의 목소리에는 마법 같은 힘이 숨어 있어서 한 번 들으면 누구든지 홀린 듯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동안 수많은 용감한 선원들과 선장들이 이 노랫소리에 이끌려 배를 바위에 부딪혀 침몰시키거나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속수무책이었죠. 오디세우스는 이런 위험에 대해 미리 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마녀 키르케로부터 세이렌들의 섬을 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세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단순히 그 섬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 많고 모험을 즐기는 그의 성격상 전설로만 들었던 세이렌들의 노래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오디세우스가 내린 결정은 정말 기발했죠. 세이렌들의 섬에 접근하기 전 그는 모든 선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귀에 밀랍을 단단히 발라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만들었죠. 하지만 자신만은 예외였습니다. 대신 부하들에게 자신을 배의 돛대에 단단히 묶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밧줄을 여러 겹으로 감아서 절대로 풀릴 수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를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원하고 소리치며 풀어달라고 해도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협박을 하거나 명령을 내려도 무시하라고 못을 박았죠. 이것이 바로 유명한 오디세우스의 족쇄 전략입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됐습니다. 배가 세이렌들의 섬 근처에 다다르자 정말로 환상적인 노랫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오디세우스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전설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래는 그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웠고 마치 그의 영혼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듯 했거든요. 세이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트로이 전쟁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오, 위대한 오디세우스여, 그리스의 영광이여, 당신의 지혜와 용맹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래를 들으러 오세요. 우리는 당신이 트로이에서 겪은 모든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죠. 세이렌들에게 더 가까이 가자고, 배의 방향을 바꾸라고 절규했습니다. 심지어 부하들을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죠. 하지만 밀랍으로 귀를 막은 선원들은 그의 말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미리 받은 명령에만 충실했죠. 노를 계속 저으며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오디세우스의 격렬한 반응을 보며 밧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몇몇 선원들은 선장의 몸부림이 심해질수록 더욱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장의 애원하는 표정이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결국 배는 위험한 구역을 무사히 통과했고 세이렌들의 노랫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오디세우스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가장 지혜롭고 영리한 영웅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인물이죠.
트로이 목마 작전을 고안해낸 것도 그였습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 살아남은 것으로 유명한 그조차도 자신의 의지력만으로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이런 자신의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인정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매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다만 고대의 세일엔 대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조금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편의점의 달콤한 과자가 세일엔과 같습니다. 금연을 결심한 사람에게는 담배 한 개비가, 절약을 다짐한 사람에게는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 이벤트가 그런 존재가 되죠. 또한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극적인 콘텐츠나 게임이 유혹이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독성적인 전 연인의 연락이나 문제가 많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바로 그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SNS의 끝없는 스크롤링도 현대판 세일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오디세우스보다 현명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지력을 과신하죠.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내가 충분히 강해졌다고, 조금만 맛보고 그만둘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한 개만 먹으려던 쿠키가 한 봉지가 되고, 잠깐만 보려던 유튜브가 새벽까지 이어지며 마지막이라던 만남이 또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좌절감과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자존감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게을러서라며 자신을 탓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디세우스의 지혜입니다. 그는 자신도 결국 인간이며 특정 상황에서는 합리적 판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순간을 대비해서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통제력의 핵심입니다. 유혹이 닥쳤을 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 자체를 피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말이죠. 실제로 현대 심리학 연구들도 이런 접근법의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의지력은 마치 근육처럼 사용할수록 지치게 되고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일 때는 더욱 약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패 확률이 높은 전략입니다. 대신 환경을 바꾸거나 시스템을 구축해서 좋은 선택을 자동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의지력에 의존해서 정크푸드의 유혹을 견디려 하지 말고 아예 집에 그런 음식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와 찬장을 건강한 음식들로만 채워두는 거죠. 그러면 배가 고플 때 자연스럽게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사려면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가야 하니까 그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운동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매일 운동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보다는 헬스장 회원권을 끊거나 운동하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이미 돈을 지불했거나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있으면 안 갈 이유를 찾기 어려우니까요. 독서 습관을 기르고 싶은 사람은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우고 대신 읽고 싶은 책을 베개 옆에 놓아두면 됩니다. 잠들기 전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들게 되거든요. 스마트폰은 충전기와 함께 거실에 두고 침실을 오직 수면과 독서를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온라인 쇼핑 중독을 끊고 싶다면 쇼핑 앱을 삭제하고 결제 정보도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하려면 카드 번호를 일일이 입력하거나 다시 앱을 설치해야 하니까 충동 구매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오디세우스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유혹을 이겨내려 하지 않았죠.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부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우리의 목표를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우려 할 때 말려달라고 부탁하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자신이 아무리 애원해도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못을 박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말려달라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려 한다면 하루 뒤에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해달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 거죠. 애매한 부탁은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부탁을 할 때는 상황별 대응 방법도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더라도,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번만 예외를 두자고 하더라도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접근법을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마치 자신이 의지가 약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오디세우스가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자기 인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은 글쓰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철저히 차단한 작업실을 만들어두고 특정 시간에만 글을 쓰도록 스케줄을 정해둡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중요하지 않은 결정들을 최대한 자동화해서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똑같은 옷을 매일 입었던 것도 작은 결정들로 인한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였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짜고 코치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들은 오늘 운동할까 말까를 매번 결정하지 않아요. 이미 정해진 루틴을 따를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신뢰할 만한 동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의 부하들이 충성심이 부족했다면 이 계획은 실패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 그리고 필요할 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하거든요. 때로는 이런 역할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 트레이너나 영양사, 재정관리 전문가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거든요.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가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친구나 가족과 달리 전문가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예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오디세우스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가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돛대에 묶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것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유혹에 직면했을 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의지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현대적인 예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터넷 중독을 끊고 싶은 사람이 오늘은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보다는 아예 인터넷 케이블을 뽑아버리거나 공유기 전원을 끄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집에 두고 다니거나 온라인 쇼핑몰 계정을 삭제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침실 밖에 충전기를 두는 것도 효과적이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오디세우스도 영원히 돛대에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위험한 구역을 통과한 후에는 다시 자유를 되찾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정 기간 동안만 이런 제약을 두고 점진적으로 자제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완전한 차단은 단기적 해결책이고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처음에는 앱을 완전히 삭제했다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설치하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을 함께 설치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한 제약으로 시작해서 점점 자율성을 늘려가는 방식이죠. 마치 수영을 배울 때 튜브에서 시작해서 점점 도구 없이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이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로 용감한 행동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보여준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용기였거든요. 그는 나는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도 결국 인간이고 그 유혹에는 누구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겸손하게 인정했죠.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의지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의지가 부족해서 라고 자책하게 만드는 분위기 말이죠. 하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 환경의 영향이 의지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거든요. 건강한 음식만 있는 집에 사는 사람과 정크푸드가 넘쳐나는 집에 사는 사람의 식습관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탓하는 대신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디세우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완벽한 의지력을 기르려 노력하기보다는 의지력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이니까요. 예를 들어 매일 물을 2리터씩 마시고 싶다면 물 많이 마시자고 다짐하는 대신 책상 위에 2리터짜리 물병을 올려두고 하루 종일 눈에 보이게 하는 게 낫습니다.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거든요. 일찍 자고 싶다면 오늘은 일찍 자야지라고 생각하는 대신 저녁 10시에 알람을 설정해두고 그때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선택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유혹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오디세우스도 세일의 섬을 우회하지 않았죠. 인생에서 유혹은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완전히 피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충동이 생길 수 있어요.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대신 안전한 방법으로 그 유혹을 경험하되 해로운 결과는 막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단 음식을 완전히 끊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되 미리 정해진 양만 먹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박탈감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전략에서 또 하나 배울 점은 사전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유혹에 직면하기 전에 미리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혹이 시작된 후에는 이미 늦거든요. 그때는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지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냉정한 상태일 때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을 할지,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돌아올지 미리 정해두는 거죠. 이런 계획을 실행 의도라고 부르는데 심리학 연구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만약 A 상황이 되면 B를 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욕구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는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다는 욕구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았어요. 단지 그 욕구를 안전하게 충족할 방법을 찾았을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고 싶고 편안하게 쉬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구를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결국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살아남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깊이 있는 철학적 교훈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세이렌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의 지혜를 배운다면 그런 실수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의지력이 아니라 현명한 전략이니까요.